아, 역시 놔두시면 사람이 별로 안 오네. 저녁 이후에 해야 많이 오기는 해요. 빠바바. 빰, 빠바밤. 안녕하세요. PK민 저게 누구시지? 그슬인가? 누구셨지 저게? 발렌타인님이랑 그 자기 팀에도 좀 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톡에도. 역시 2시가 사람이 없어. 점심시간이. 아이쿠 그 누구보다도 자기들은 아싸라하지만 이 시간에 사람이 없는 거면 역시 인싸야. 저녁에 해야 사람이 많이 와요. 저녁에 해야. 어서 들어오세요. 뭐야 PK민 저분 나가셨네? 누구셨지 저분이? 그슬이었나? 진호였나? 정확히 모르겠네. 소리가 작나요? 소리 어때요? 지금도 작아요? 가까이 갔는데 지금도 작으면 아예 마이크를 내 입 앞에다 둬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콧바람 소리가 날 거라. 어때요? 지금도 작아요? 지금 마이크 말고는 안 켜져 있는 게 정상이긴 해요. 들리는 정도? 그러면 작은 건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떠세요? 완전히 앞으로 가져왔거든요, 마이크를. 그리고 콧소리 안 들리는지도. 막 격한 숨소리 들린다고 하거든요, 너무 가까우면. 괜찮은가? 콧소리까지는 안 들려요? 그럼 됐고. PK민님이 누구셨지? 지금 발렌타인님이랑 PK민 두 분 계시는데 사실상 나머지는 저거 같은데? 그 가짜들 OS님이셨구나. 그 각자 톡방에도 좀 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없다. 발표해야 되는데. 그럼 뭐 적당히 올 때까지 두 분 막 선수 키우는 거 이런 거 얘기해 드릴까? 어떠신가요? 생각 있으세요, 두 분? 1년차는 할 게 없어서 미리 배워놓으면 좋죠.
미리 배워두는 거죠. 2억 정도 있는데, 네네, 발렌타인님. 네, 제가 발렌타인님은 어떻게든 조금만 활동 열심히 하시면 열심히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알크보가 예전에 제가 그 이제 두 분은 제가 부시뮬러 밸런스를 잡고 나서 들어오셔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하기 전에 밸런스가 완전히 망가졌던 때가 있거든요. 알크보가 저기 호형 지금 하고 있는 다현님의 전 시뮬러 분께서 그 밸런스를 좀 많이 망쳐놨어요. 알크보 밸런스를. 그래가지고 그동안 그 타율이 떡상하고 파워가 줄어드는 그 컨고 파저 시대가 있었거든요. 컨고 파저 시대가 있었는데 막 홈런왕이 162경기를 하는데 30홈런에서 맨날 홈런왕이 나오고 근데 타율은 1위부터 30위까지 전부 3할 1푼 이상으로 도배되고 막 그랬던 시대가 있어요. 컨고 파저의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수들 입장에서는 컨고 파저의 시대니까 땅볼러들이 좋은 거예요. 땅볼러들이. 그 상황에서. 지금이야 이제 밸런스가 잡혀가지고 땅볼러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닌데 옛날에는 밸런스가 그렇게 망가져 컨고 파저가 돼 있으니까 컨고 파저에 맞춰서 땅볼러들이 좋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 영향이 있어서 주니어로 투수 만드시는 분들이 땅볼러를 엄청 많이 해요. 그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알크보에 뜬공러가 딱 두 명 있습니다. 그 신유형으로 바뀐 이후부터 뜬공러가 딱 두 명 있는데 정확히는 세 명인데 한 명은 완전 비활이니까 없는 셈 치고 공룡님이랑 발렌타인님 두 분 계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두 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 공룡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리그 지배할 만한 나이대가 오고 있고 발렌타인님은 좀 더 아직은 키워야 되지만 나이대가 어리셔서 그 이 두 분이 좀 잘 성장하셔가지고 진짜 물어보시면 열심히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잘 성장해가지고 그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보고 계신 거죠? 네. 채팅이 없으시네. 네. 여러분들도 그 뭐지? 지금은 보시면 수비형이 되게 좋잖아요. 저점이 낮다. 고점이 엄청 높은 건 아닌데 그 대신에 저점이 낮다. 그래가지고 어 적당히 잘한다. 그 저점이 낮기 때문에 그 뭐지? 기복도 적고 그래가지고 지금 수비형들이 인기가 좋잖아요. 이것도 수비형이 딱히 버프가 된 게 없는데 인식이 바뀐 거거든요. 수비형으로 성공하는 선수들이 몇 명 생기면서 여러분들 이제 수비형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나서 들어오셔서 이것도 이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저희 공룡님이랑 발렌타인님이 좀 그 뜬공형의 인식을 바꾸는데 네, 그 인식을 바꾸는데 앞장서셨으면 해서 제가 두 분이 물어보시면 진짜 열심히 도와드릴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발렌타인님이 2억 정도 모였다고 했고 풀샵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 물어보셨는데 혹시 풀샵을 한 번이라도 질러보신 적이 있으신가? 한 번이라도 질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년 차라서 아직 없죠. 그쵸? 그리고 발렌타인님이 선발이고 그러면 이제 그 뭐지? 그 잠시만요. 화면을 띄워서 보여드려야겠다. 자, 유튜브를 들어가셔서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알코올 유튜브 있거든요? 공식 채널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재생 목록에서 날라이브 쪽 보시면 이제 경기 중계 쪽은 뭐 저거 크게 저기랑은 상관이 없고 날라이브 쪽을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막 있어요. 어떤 선수 어떻게 키우는지 이런 거 막 예전부터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뭐라고 해야 할까 게임 하시면서 옆에다 틀어놓으세요. 라디오 듣듯이 틀어놓 게임 하시면서 틀어놓고 아니면 뭐 그 과제 같은 거 하실 때 과제나 숙제 같은 거 하실 때 그 집중해서 하는 거 아닌 그 뭐지 단순 노동 숙제나 과제들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뭐 꼭 구독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뭐 해주시면야 당연히 좋은데 그
아이크보인들이 전부 다 구독하는 거 가지고 저기 뭐냐 이름이 그 광고비를 받을 정도까지는 안 돼가지고 어쨌든 네 그런 거 틀어놓고 뭐 과제 숙제 그런 그 뭐지 단순 노동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막 수학 문제 푸는 거 이런 거는 하면서 머리를 써야 되니까 옆에서 틀어놓으면 당연히 안 되지만 뭐 똑같은 거 어떤 과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학생일 때 치면 저는 한자가 있었는데 한자는 이제 다 있는 과목은 아니니까 한자 한 10번씩 쓰래요. 똑같은 거 노가다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 할 때 옆에다 틀어놓고 그냥 쓰세요. 그런 식으로 노가다성 숙제 할 때, 과제 할 때, 그럴 때 틀어놓고 하시면 이제 각종 선수들이 그동안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들으면서도 아, 이런 식으로 키우면 되겠구나 하고 대충 각을 잡으시면 되거든요. 일단 발렌타인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처음 들어보시는 분일 테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 투수는 키우는 방법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발렌타인님이 이제 투수시니까 투수는 키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얍. 얍. 글자 크기가 컨트롤 더하기였구나. 투수 육성법. 이 정도면 글씨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이 정도면? 네, 투수 육성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고르셔서 선택하시면 돼요. 둘 중에 뭐가 좋다는 아니에요. 첫 번째는 투수 기반 스탯 우선형. 그리고 두 번째는 투수 직접 스탯 우선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거냐면요. 먼저 아이크보를 가서 알뱅크 은행 공지사항 지르는 거. 여기 있다. 풀샵 가능 항목. 여기를 보시면 투수 항목에 가시면요. 제구, 탈삼진, 피안타, 피장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직접 스탯이에요. 제구, 삼진, 피안, 피장 이런 게 직접 스탯이고요. 기반 스탯은 뭐냐면요. 체력, 완급 조절도 체력에 해당하는 거니까 같이 볼게요. 체력, 구종, 구퀄. 구추 쪽은 이제 이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이렇게 일단 두 가지만 할게요. 그 두 가지만 할 건데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 투수 기반 스탯 우선형을 하면요. 체력 9퀄 먼저 다 질러놓고 나서 얘네를 지른다는 거예요. 반대로 투수 직접 스탯 우선형은 얘네를 다 지르고 마지막에 얘네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당연하게도 혹시나 내가 돈을 막 2억씩 받는다. 한 시즌에 프리샵을 2-3개 막 지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나눌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돈 다 쓰면 됩니다. 체력도 지르고 피안타도 지르고 피장타도 지르고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사실 그 재력이란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시즌에 보통 플러스샵 하나 정도 되게끔 돈을 받거든요. 일반적으로. 하나 정도 이제 그 1일 1글 정도의 활동을 한다면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의 폭발을 하면 한 2개 지를 수 있게도 받고 보통은 그래서 한 시즌에 하나 혹은 한 시즌에 하나 하고 돈을 남겨서 2시즌 모아서 두 번째 시즌에 2개 동시에 그래서 3시즌에 2개 정도 이 정도 급으로 돈을 받아요 보통은.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건데 투수 기반 스탯 우선형은요 이거를 먼저 지르고 얘네가 이제 더 이상 지를 필요가 없을 때쯤 가서 이걸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투수 직접 스탯 우선형은요 제구 이런 애들을 먼저 지르고 이제 얘네가 더 이상 못 지를 때쯤에 얘네를 질러주는 거예요. 자,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거는요 첫 번째가요 키우는 동안에 조금 더 헤매요. 2번에 비해서 키우는 동안에 헤매는데 완전히 완성됐을 때는 여기가 조금 더 잘 나와요. 1번이 여기는 꾸준히 잘한다. 여기는 전성기를 폭발시킨다.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꾸준히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린다 치면요
그림판. 네, 이거를 그림판으로 그려본다 치면요. 이게 2번이에요. 이게 2번이고요. 1번은요. 말년은 비슷해요, 결국에. 이거 제가 실수로 밑으로 내려왔는데 말년은 비슷해요. 전성기 기준입니다. 전성기를 기준으로 해서요. 전성기 때 더 확실하게 잘해요. 근데 전성기까지 갈 때 좀 어려워요.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전성기부터 잔잔하게 잘해요. 그리고 꾸준히 잘해요. 이겁니다. 이 자기는 어떤 취향으로 가고 싶은지 이거를 생각하셔가지고 요거를 정하시면 되거든요. 요거를 정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1번을 했잖아요. 1번을 했으면요. 돈이 있다는 과정하에 체력과 국활 얘네를 우선적으로 지르는 겁니다. 이제 돈이 많아서 체력 9컬을 지르고도 하나 더 지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얘네를 지르지 말란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요. 체력을 한번 질러놓고 다음 시즌에 체력 9컬 둘 다 지를 수 있는데도 피장을 지른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남으면 얘네 둘 다 지르고 이거 질러도 돼요. 반대로 2번 방식으로 키운다 쳤으면요. 처음에 이제 제가 만약에 피안타를 질렀어요. 그러면 계속 피안타 질러주시고 기본적으로 최우선순위로 피안타를 주시고 이러다가 이제 피안타를 못 지를 때쯤에 옆에 거를 보는 거예요. 옆에 거 위에 거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막 계속 피안타를 지를 수도 있는데 피안타 안 지르고 9컬 지른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이거 OS님도 마찬가지. OS님도 투수 아니신가? OS님 저기셨지. 유격수였지. 수비형 유격수셨지. 죄송. 일단 타자들은요. 요렇게. 투수들은 요렇게 나뉘고요. 네, 투수들은 요렇게 나누시고 발렌타인님 같은 경우에도 안녕하세요. 이제 슬슬 들어오시네. 네, 한 번 더 팀톡에 혹시 안 뿌려진 팀톡이 있으면 좀 더 뿌려주세요. 한 번 더. 지금 너무 사람이 없어서 빨리 오신 분들 먼저 선수 키우는 거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지금 발렌타인님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발렌타인님 같은 경우에는 2억 있다고 하셨잖아요. 2억 있다고 하시면 2번으로 키우실 거면 2개 지를 수 있거든요. 막 이런 거. 1억씩이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일단은 하나밖에 못 지를 거예요. 아니야. 체력 9컬이 되나? 동시에? 안 될 건데? 2.1일 건데 아마? 9컬이 1.3이고 체력 0.8이니까 2.1이네. 이거는 0.1 때문에 안 되긴 하네요. 그러면 9컬 먼저 하시고 1번으로 가실 거면 9컬 먼저 시작하시는 거고요. 2번으로 가실 거면 뭐 이렇게 2개 지르고 시작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어느 쪽으로 가실 건지 처음 플러스샵 지를 때 정하세요. 그때 정하셔서 그걸 했으면 이거 나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선수가 안 터지는데 하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전성기 되면 알아서 터지거든요. 알아서 이제 막 리그 씹어먹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 정했으면 그거 믿고 계속 그쪽 한쪽 위주로 가세요. 네, 정윤재님 지금 1년 차십니다. 정윤재님은 아직 1년 차십니다. 무슨 스텝 버프를 하나요? 네. 네. OS님도? 스텝 버프 해달라고? 누가 은퇴하래? 윤재 너는 네 손으로 죽었잖아. 심율이 죽인 게 아니잖아. 픽션이 하위. 슬슬 사람들 오는 것 같네요. 아니 자기 손으로 죽어놓고 죽기 전 스탯 돌려넣으래. 퇴장을 내가 당했나? 네. 네, 투수는 이렇게 기반 스탯 우선형이랑 직접 스탯 우선형이 있고요. 그리고 뭐 OS님도 계시니까 타자 먼저 해드리면요. 타자도 잠시 해드리면요. 타자는 크게 둘로 나뉘어요. 단점 보완형과
장점 극대화형. 이 둘로 나뉩니다. OS님이 수비형이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수비형은 선구에서 이득을 보거든요. 수비형이. 수비는 뭐 자체가 좋은 거 당연히 알 테고 선구 이득이거든요. 선구에서 이득을 보기 때문에 단점 보완형을 한다는 건 네, 맞아요. 그 지금 MVP급 중에서 나눠보면요. 파워형에서 지금 일단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파워형에서 지금 MVP급 중에서 나눠보면요. 단점 보완형은 김건우님입니다. 장점 보완형은 이남윤님이에요. 장점 극대화형은 요렇게 그 둘의 스탯을 보시면 알 거예요. O2를 키우고 싶으면 1번으로 가는 거예요. O2를 키우고 싶으면 2번은요 어쩔 수 없지만 O2를 다 키울 수는 없어요. 알크보에서 뭐 한 돈 매년 3억씩 받으면 키울 수 있겠지. 매년 3억씩 받으면 키울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게 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리고 컨택형에서 이런 케이스를 보면요. 컨택형에서 장점 극대화형이요. 지금은 컨택형 하시는 분들의 단점 보완형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김정록, 서성한님. 그리고 지금은 컨택형에서 장점 극대화형으로 키우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게 예시가 많지는 않는데요. 정은비님은 둘 다예요. 돈이 많으셔서 돈을 많이 받으셔서 둘 다긴 한데 이쪽이 조금 더 가깝고 옛날로 가면 김다현님. 요정도 컨택형에선 요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김다현님도 돈이 많아서 이렇게 키운 거라서 컨택형에서 지금 장점 극대화형으로 잘 키우신 분들이 그러니까 잘 키웠다기보다는 컨택형 분들은 대부분 단점 보완형을 가셔가지고 이게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이 딱히 눈에 띄는 분이 없기는 한데 그러고 이제 주루형에서 단점 보완형으로 키운 게 주루형은 거의 다 장점 극대화형으로 키우거든요. 사람들이. 아 맞네. 윤재가 여기 들어가네. 윤재랑 슬기. 윤재 슬기가 장점 극대화형에 들어가고요. 박지효도 장점 극대화보단 단점 보완형입니다. 박지효가 키운 방식도. 주루형은 현재 장점 극대화형이 많아요. 이유리님이라든지. 네, 예전으로 보면 영현이가 여기로 들어갈 거야. 근데 지금 새로 오신 분들한테 영현이 캐릭터를 거의 모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치치형도 여기로 들어갑니다. 치치형 장점 극대화형. 치치형도 그렇긴 한데 이제 최근에 오신 분들이 그 캐릭터들을 모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주루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장점 극대화형이 많은데 단점 보완형으로 주루형에서 정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주루형 유일의 MVP 정수빈님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것도 옛날 옛적의 얘기긴 한데 주루형 유일의 MVP인 그 정수빈님은 단점 보완형으로 키우신 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선수들마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컨택형이 지금 단점 보완형이 메타라고 해서 장점 극대화형이 안 좋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방금 얘기했지만 장점 극대화형에서 나오신 분들 있죠. 신영현, 윤치치 막 신영현, 윤치치 김다현 이런 캐릭터들 보면요. 지금 다 이름 엄청나게 저기 알크보이 스토리 가면 엄청나게 높은 곳에 이름이 있어요. 참고로 알코보 히스토리 누적이나 그 통산 거기다 남기고 싶으면 장점 극대화형이 좀 더 좋습니다. 통산에다 남기고 싶으면 알코보 히스토리 거기에 남기고 싶으면 장점 극대화형이 좀 더 좋기는 해요. 단점 보완형보다는. 어쨌든 이제 단점 보완형은 오툴에 가까운 선수를 만들기 더 좋은 거고요. 장점 극대화형은 오툴은 못 만듭니다. 오툴은 못 만드는데 하나가 정말 극한으로 깎기 때문에 그 하나에서 그 R 히스토리 이런데 남기기 좋아지는 거죠. MVP는 사실 이쪽이 쉽습니다. 단점 보완형이 쉽습니다. 이다뮨이 좀 사기캐일 뿐이지
지금 보시면 김건우 2연속 MVP잖아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쪽이 조금 더 쉽기는 해요. 수비형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장점 극대화형을 하고 계신 게 장만월님이에요. 수비형에서 잘 풀리시는 분들, 장만월, 이형주. 국빈님은 조금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빈님은 어느 한쪽으로 표현하기가 그렇고, 그리고 단점 보완형에서 잘 풀리시는 분이 바로 파세님입니다. 수비형에서는. OS님은 이 세 분의 성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빈님도 수비형에서 정말 잘 풀린 케이스인데요. 국빈님은 좀 왔다 갔다 하셔서 둘 다를 다 하셔서, 국빈님은 이제 중간에 막 LG가 한창 리빈딩 할 때 막 2억씩 받고 그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국빈님은 워낙 그냥 자체로 좋은 캐릭터라서 여기 둘 중에 하나로 분류하기가 그렇고,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수비형에서 잘 풀리시는 분들 중에 이제 유형을 나눠보시면 이 정도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OS님 같은 경우에는 수비형이시니까 이 두 분들을 참고하시고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모였으니까 잠깐 내리고, 아이쿠보 선수 키우는 거, 아까 픽션이가 물어봤던 거, 그거 잠깐만 다시 돌아와 볼까? 한번 채팅창에다 한 번만 다시 쳐줄래? 자, 구종을 어릴 때 많이 질러놓는 게 좋을까요? 스탯 지르는 대신. 이게 이제 아까 했던 그거 반복인데요. 투수 육성법. 아까 제가 말했죠? 기반 스탯 우선형, 그리고 기본 스탯 우선형. 아까도 말했지만 기반 스탯에 해당하는 게 체력 9컬, 그리고 기본 스탯이 피안, 피장, 삼진, 제구. 그리고 만약에 구추를 할 거면 여기에 들어가요. 구추는 꼭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저기 최준우님의 질문은 조금 이따가 보고. 자, 여기에서 픽션이가 물어본 포인트가 구종은 어릴 때 많이 질러놓는 게 좋을까요? 스탯 지르는 대신인 건데, 그러면 픽션이한테 이제 둘 중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반 스탯을 먼저 하고 싶다 하면요, 기반 스탯을 먼저 하고 싶으면 어릴 때 이런 거 다 질러놓는 겁니다. 어릴 때 다 질러놓고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이거 세팅 다 됐다 싶으면 그때 가서 얘네를 지르라는 소리고요. 만약에 2번 방식으로 키우면요, 이거 일단 끝까지 극한으로 갈고 닦으세요. 그러면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 A급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얘네를 못 지르거든요. 못 지를 때 되면 이제 얘네들을 추가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방식으로 키우고 싶으신지 그거를 정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둘 중에 어느 방식으로 가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것도 여전히 옛날 선수들이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뭐 픽션이가 모르진 않겠지. 함께 한 시대를 풍미했던 두 선수 있죠. 3년 연속 방어율 2분이 드셨고 3년 연속 다승왕 2분이 드셨잖아요. 이렇게 구별돼요. 그러니까 기반 스탯 우선형으로 잘 키운 게 유아, 기본 스탯 우선형으로 잘 키운 게 강혜원입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서 굳이 찾자면 정도? 요즘 시대에서 찾자면 요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를 고르세요. 근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를 골랐으면요, 중간에 안 풀려도 믿고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기본 스탯 우선형으로 갔어요. 기본 스탯 우선형으로 키우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래서 기본 스탯 우선형으로 키우기로 해서 첫 패샵을 피안타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피안타 지를 돈이 있어요. 근데 피안타를 안 지르고 9컬을 지르지 말란 소리예요. 피안타 지를 돈이 있으면요, 피안타 먼저 지르고요,
그러고 만약에 돈이 남잖아요? 그러고 돈이 남으면 피장, 삼진, 제구 중에 지르시고요. 혹시나 내가 정말 돈이 많아서 막 우리 팀이 나 핵심 선수라고 맨날 3억씩 줘. 그러면 얘네를 다 지르고도 돈이 남으면 그때는 같이 질러도 돼요. 그때는 같이 질러도 됩니다. 반대로 1번 유형으로 선택을 했어요. 한우물만 파라는 것보다는요. 괜히 그 옆에 거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다 가도 돼요. 다 해도 돼요. 돈이 많으면.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통 일반적인 선수들이 두 시즌에 3개씩 정도 지르잖아요. 한 시즌에 하나씩 지르면서 돈이 조금씩 쌓여서 모여서 모인 시즌에 2개 지르고 보통 이러잖아요. 일반적인 선수들이. 그렇게 되면 기본 스탯 우선형을 했으면 피한 피장 삼진 제구 위주로 지르시고 기반 스탯 우선형을 했으면 체력 9컬 위주로 지르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고 돈이 정말 많이 남아돌아. 나는 팀에서 내가 핵심 코어라고 3억씩 줘. 그러면 같이 질러도 돼요. 그러면 같이 질러도 됩니다. 부수입 들어오는 시기라는 게 무슨 뜻이지? 뭐 이벤트 상금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 통원이나 이벤트 상금 같은 거는 다 해당 시즌 거를 다음 시즌에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2차 이벤트잖아요? 그러면 43차 연봉 입금이랑 같이 해요. 이해되셨나요? 42차 시즌의 이벤트는요, 43차 시즌의 연봉 입금이랑 같이 합니다. 유일한 예외가 올스타입니다. 올스타는 자기 시즌이랑 해요. 42차 올스타, 그리고 42차 연봉 입금. 얘네만 같이 해요. 올스타만 같이 하고 이벤트는 다음 시즌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트에이어도 핵심 선수면 아마 돈을 많이 챙겨줄 거예요. 1년차 0.3은 고정이라 어쩔 수 없는 건데 2년차부터 아마 돈 챙겨줄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아까 이제 준호님의 질문이 파워를 정확히 질문이 뭐였지? 파워 한 번 더 지르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자, 타자도 마찬가지죠. 아까 이제 하기 전에 알려드렸는데, 타자는 단점 보완형, 장점 극대화형, 이남윤, 김건우. 파워형은 이거고, 컨택형은 김정록, 서성한. 타자에서는 신영현, 윤치치. 수비형에선 파세, 이형주. 네, 대충 요런 느낌인데, 자, 건우님 같은 경우는 저는 제 장점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런 기환을 또 한번 바로 상담을 멈추고 싶어지는데요. 네, 바로 상담을 그만두고 싶어지는 저런 기만을. 네. 지금 최준우 캐릭터가 뭐 질렀어요? 지금 첫 풀샵에서 3년 차니까 하나 정도 질렀을 것 같은데? 컨택 한 번, 파워 한 번.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컨택은 장점 극대화형에 들어가고요. 파워는 단점 보완형에 들어갑니다. 자, 일단 첫 단추에서 둘 다 건드렸어요. 나쁘지 않아. 둘 다 건드렸는데, 네,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유형이랑 자기가 선택한 거랑 상관없이 지난 시간에 지를 게 뭐밖에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근데 그거 지르면 돼요. 그 옆에 거 지르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자체가 얘네를 못 지를 때 얘네 지르란 소리예요. 이거로 가고 있으면. 혹은 얘로 가고 있으면 얘네 못 지를 때 이거 지르란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맞아요. 잘한 거예요. 자, 주루형 입장에서 단점 보완형에는요, 뭐가 파워, 이쪽에는 컨택, 개파, 이쪽에 파워 선구,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네, 요렇게 들어가고 타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별도로 돈에 여유가 있을 때 수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수비. 돈에 여유가 있을 때 수비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수비형은 수비를 안 해도 된다. 수비형의 장점입니다. 돈에 여유가 있을 때 수비를 하는 건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전성기 직전쯤 가면 이제 조금 더 저거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수비형의 장점입니다. 수비를 지를 필요가 없어요. 물론 수비 맥스까지 찍고 싶으시면 좀 더 질러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팩트로 두들겨 패시네요. 그쵸, 출루율이 안 좋죠. 이게 그래서 주류형의 입장에서 단점 보호형의 성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쪽 위주로 가는 건데, 자, 아이고 시리가 반응해버렸네. 자, 이제 준호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나씩 질렀어요. 자,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갈까? 이제 여기서 주루까지. 네, 요렇게 보시고 내가 어디를 하고 싶은지 고르세요. 둘 다요? 그럼 돈 많이 받고 둘 다 지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컨택 파워를 한 번씩 지른 상태에서 파워를 한 번 더 질러도 됩니까? 라고 하는 거면요, 앞으로 단점 보완형 위주로 가라는 소리예요. 얘네를 우선시해서 지르라는 소리예요. 물론 얘네가 막히면 얘네 지르면 됩니다. 얘네가 막히면 이걸 지르면 되는 건데 막히기 전엔 이거부터 지르란 소리예요. 아래쪽이 더 끌리면요, 컨택 개파 주루 위주로 가세요. 파워는 일단 빼시고. 근데 얘네가 또 다 막혀요. 그럼 그때는 파워 지르세요. 부상이나 이런 거 뜨면 한두 번 열릴 수 있어요. 한두 번 열릴 수 있습니다. 뭐 안 되면 컨택 파워 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막혀서 안 되면 딴 거 질러도 돼요. 다 막혀서 안 되면 딴 거 질러도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거의 중요점은 뭐냐면요, 다 열렸을 때 이거 먼저 질러라는 소리예요. 다 막혔을 때. 네, 그건 맞긴 맞아요. 지금 준우가 하는 말이 맞긴 맞아요. 그래서 사실 한 4년차까지는 많게여도 됩니다. 물론 갓캐면 갓캐 나름의 장점이 있고요. 갓캐면 갓캐 나름의 장점이 있고, 4년차까지 많게는요, 자기가 키우고 싶은 대로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4년차까지 갓캐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갓캐는요, 자기가 키우고 싶은 대로 키울 수는 없는데 이미 처음부터 잘 찍어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클래스가 있다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수비 질러요, 수비. 그러면 타자는 어쨌든 수비해야 돼요, 좀. 그러니까 알크보가 수비가 기본 스탯이 좀 많이 낮게 돼 있습니다. 주류형에서 단점 보완형이 정수빈, 옛날 옛적에. 그리고 요즘에 옛날 선수로 일단 하자. 네, 요런 느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뭐 물어보고 싶으신 분 있나요? 그리고 수비에 관해서 팁을 드리자면, 류수정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류수정님 잘 키우시잖아요. 아니, 류수정님 잘 키우고 계신데. 류수정님은 지금 이거로 키우고 계시죠? 제가 봤을 때 이거 같은데, 지금 일단 컨택 포기하고 파워 위주로 지르시잖아요? 그쵸? 아이, 파워형은 어지간하면 사령차까진 다 많게해요. 파워형은. 파워형이 4년차 이전에 망캐에서 벗어났다. 그건 진짜 축복받은 겁니다. 누리나라에도 4년차까지 15홈런 쳤어요. 5년차에 가서 20홈런 돌파했지. 파워형은 오히려 4년차까지 터트리기가 힘듭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유형으로 키웠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기마님이 제대로 키우고 계신 겁니다. 이제 장점 극대화형에서 파워형 입장에서 둘로 나뉘거든요. 제가 이제 대표로 이남윤을 써놨는데 이남윤과 누리나래로 나뉩니다. 이쪽은요, 파워를 못 찌르기 시작했을 때 컨택을 간 거고요. 이쪽은 파워를 못 찌르기 시작했을 때 선구를 간 겁니다. 요 정도 차이가 있어요. 참고로 제가 느끼기에 MVP는 이쪽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네. 네. MVP는 이쪽이 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못했거든요. 이쪽은 3번이나 하셨고. 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결론은 무분 파워형이 아닙니다. 그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또 보시면 여기도 MVP 2번 했잖아요. 그것도 2번 연속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있어요, 여러분. 파워형이 MVP가 쉬운 건 맞습니다. 타 유형에 비해서 MVP가 파워형이 아무래도 투승 타타 이것 때문에 쉬운 건 맞는데요. 근데 그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파워형들은 수비형 무브프는 아직 없어요. 주루형 컨택형은 다 있어요. 주루형 컨택형은 다 있고, 네, 수비형은 아직까지 없어요.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파세님이 시범 MVP는 한번 해보신 적 있지 않나? 파세님이 3, 4, 5가 나와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을 건데 시범은? 뭐 시범 도루로 치면 누리나라엔 4번 했습니다. 네, 하지만 M업진입니다. 아니, 자랑이라니. M업진인데 결론은 결론은 M업진이야. 변화구형 MVP가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요, 변화구형이 안 좋아서 없는 게 아니에요. 변화구형이 예전에 수비형 아무도 안 하던 시절 그때처럼 변화구형이 진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범으로 들어가면요, 변화구 MVP가 꽤 있어요. 시범으로 들어가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MVP가 아니라 싸이형이죠. 싸이형. 변화구 싸이형이 사실 안 나와, 변화구 유형의 문제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요. 변화구 유형 자체가 적어요. 아니다. 한 번 있다. 예전에 찾아본 적이 있는데 제가 한 번인가 있다. 수경홍 아닐 거예요. 잠시만요. Q&A 게시판이었나? 누가 물어봐서 내가 대답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 여기 있다. 찾았다. 근데 글씨가 작네. 얘만 떼어와서. 자, 여기 보시면 다구질 이재님 하나 있다. 이재님 한 번 있어요. 이재님. 이재님이 한 번 있는데, 자, 종합적으로 하면요. 강속구형 9번, 재구형 9번, 변화구형 1번. 근데 이게 이제 최근 게 없어요. 지금 이낙영이 추가가 안 돼 있죠. 지금 이런데, 이게 변화구형이 현격히 적은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변화구형이 딸려서 그런 게 아니라요. 변화구형의 숫자 자체가 적습니다. 네. 네, 맞아요. 뜸보령이랑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화구형이 투수 10명 있으면 1명이었어요. 투수 10명 있으면. 그러니까 강속구 아니면 제구 위주로 다들 한 거죠. 거기에 더해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제구형 대인기 시대가 와가지고 알쿠보 초창기에는 강속구형 대인기 시대였거든요. 알쿠보 거의 초창기에는. 제가 8차에 들어왔는데 그때만 해도 강속구형이 더 다수였어요. 강속구형이 더 다수였고 그때만 해도 6대 3대 1 정도? 6대 3대 1 정도 되는데 제가 처음 가입했을 때 그래도 점점 제구가 늘더라고요. 제구가 점점 늘어요. 그러니까 주니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제구가 조금씩 늘었어요. 그래서 한 5대 4대 1이었어요. 5대 4대 1까지 됐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5대 4대 1까지 됐다가 이제 밸런스가 무너져 버렸어요. 밸런스가 무너져서 제구형이 진짜 가시되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 시대를 거치면서 3대 6대 1까지 갔었어요. 3대 6대 1까지 갔다가 그 이후에 이제 신유형이 만들어진 거죠. 대충 활러 기준입니다. 활러 기준. 그러니까 생성 기준이 아니라 활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구질형이 싸이형이 적다는 거는 다구질형이 저기가 딸린다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구질형이 인원 자체가 적었다. 다구질형이 제 생각에 활러 기준으로 20%를 찍은 적이 없을 거예요. 알쿠보 역사상. 규동이 하이. 근데 뭐야, 오자마자 빠위 뭔데? 하위 빠위 뭔데? 네,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나요? 컨택형 MVP는 생각보다 많아서 누구를 뽑긴 그렇고 주류형 MVP는 정수빈님이 한번 해봤고 수비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수비형은 아직까지 없어요. 근데 수비형도 이것도 조금 마찬가지의 느낌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 게 수비형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게 한 37차 이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32차에 국빈님 그리고 조금 더 옛날 선수긴 하지 조금 더 옛날에 데뷔했지만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서 활동을 한 33차 4차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형준님 그리고 37차시던가 6차시던가의 장만월님 이분들이 성공하면서 이제 수비형이 생각보다 좋구나로 인식이 바뀐 거라서 한 38차부터 수비형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수비형이 아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까 그 다구질형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맞아. 5-7님도 32차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게 한 34, 5차 될 거거든요. 파세님도. 그쵸. 수비형이 파워랑 컨택을 둘 다 잡기 좋아요. 그러니까 수비형은 아까도 말했지만 저점이 제일 낮은 유형이에요. 저점이. 물론 고점도 그렇게 엄청 높은 유형은 아닙니다. 대신에 단점으로. 하지만 잘 키우면 고점 높은 거 뚫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잘 키우면. 그러니까 애초에 저점이 낮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안 좋을 수는 있는데 팀적으로 쓰기 정말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저점이 낮다는 거는. 그 파워형이 진짜 화려하고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 포스트 시즌 보면 결국에 활약하는 건 파워형보다 컨택형이거든요. 포스트 시즌 보세요. 야잘잘끼리 붙으면 야잘잘끼리 붙으면 파워형들은 그냥 3만 풉니다. 대체적으로. 아니죠. 수비형도 잘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파워랑 컨택만 가지고 비교를 한 건데 수비형도 잘합니다. 포스트 시즌에. 예. 이게 야잘잘끼리 붙으면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알크보는 사람들이 막 투고 타전이 뭐니 하지만 투고 타저로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게 그 활동에 따라 스탯을 주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야잘잘이 되거든요. 투고 타저라고 하지만 투수들 잘하는 사람들 성적 보면요. 이건 타고 투저로도 보입니다. 잘하는 투수들만 놓고 보면 타고 투저로도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잘잘이라는 건데 문제는 야잘잘끼리 붙으면 투수가 이겨요. 알코보는 현재 밸런스가. 이거를 조금씩 제가 점진적으로 야잘잘끼리 붙어도 반대 5대5 싸움 되게끔 만들려고는 하고 있는데 한 번에 확 하면 이제 리그가 망가지니까 한 번에 확 하진 않고 조금씩 이제 야잘잘끼리 붙어도 5대5 싸움이 되게 맞추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야잘잘끼리 붙으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야잘잘끼리 가면 타자들이 엄청 터지거든요. 근데 이게 타자들이 지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웨이버들에서 오는 거예요. 웨이버의 차이에서. 자, 투수 웨이버는요. 세상 두들겨 맞죠. 생각해보세요. 웨이버 투수는 세상 두들겨 맞습니다. 근데 웨이버 타자들은요. 운 좋으면 가끔 쳐요. 웨이버 타자들은. 이게 스탯의 문제가 아니라요. 기대값에 비해서의 문제입니다. 기대값에 비해서. 웨이버 타자들은 사람들이 보면 한 2할 치면 잘 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 2할 오픈 가끔 나와요. 근데 웨이버 투수들은 피안타율 3할 나오겠지 하면요. 아니나 다를까 3할이 꼭 나옵니다. 그쵸? 이런 거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강한 타자들 입장에서 강한 투수들한테 두들겨 맞고요. 그거를 이제 웨이버한테 가서 화풀이 하는 겁니다. 현재 리그의 모습이. 그래서 리그 전체적인 거로 봤을 때는 되게 타고 투저 같이 보여요. 타자들이 보면. 타자들이 되게 타고 투저처럼 보입니다. 막, 와, 50홈런, 60홈런 나오고 막 그렇죠. 물론 60홈런은 지금까지 2번밖에 안 나오긴 했지만 50홈런 막 나오고. 맞아요. 진짜 활러로 가득 차면 파워형은 숨을 못 쉴 겁니다. 아마. 근데 알크보가 시스템상 활러로 가득 찰 수가 없죠. 모든 8팀이 활러로 가득 찰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웨이버 투수 투가스. 네. 근데 이제 포스트 시즌에 가서 야잘잘끼리 붙으면요. 웨이버들이 거의 없거든요. 웨이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컨택형들이 오히려 좋은 모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컨택형들이 살아가고 다른 유형들이 컨택형 수비형처럼 컨택 위주로 가는 유형들이 살아나고 주루형 파워형처럼 그 컨택이 위주가 되지 않는 애들이 죽기 때문에 병살이 늘어나는 거예요. 포스트 시즌 야구 보면 병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한 경기에 병살 막 5개, 6개도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야구 볼 때 한 경기 병살 3번 나오면, 한 팀에서 3번 나오면 그 경기는 졌다라고 해요, 보통.
실제 야구에서. 근데 알쿠보 포스트 시즌에서는 한 팀에서 병살 5번 나와도 이기거든요. 이길 수 있거든요. 그게 야짤짤끼리 붙으면 투수가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투수 교체를 개떡같이 하는 프로그램 몫도 좀 있습니다. 이게 투교가 어떻게 만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하이히트